이번에는 여러분 질문을 받는 증문 즉설 시간입니다. 아직 방청객으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에 어려운 지금 여건이 있으니까 제작진에서 받아가지고 온 질문을 제가 여기서 읽어가면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부 인연, 부부는 어떻게 만나는 거냐, 그 얘기가 되겠죠? 저는 6학년 가정주부인데요. 그럼 60대라는 얘기겠죠? 6학년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다고 보면 뭐 70이 됐다든지 됐겠죠. 남편이 정년퇴직후 마음도 약해지고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부 인연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남편이 여성스러워진다.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얘기가 이제 질문의 핵심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얘기는 경전에 있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 문제 얘기가 옥야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옥야경.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얘기가 옥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격상돼 있던 3000년 전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옥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옥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 기원정사가 나와요. 기원정사를 수달타 장자 그러고 다른 말로 급고독 장자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사람. 최초의 절이 빈비사랑이 지어준 중림정사가 최초의 절이 되는데 중림정사 개원법회 수달타 장자 갔다가 그것을 보고 부처님도 내 있는 주변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원정사를 지어요. 근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물색하다 보니까 기타태자라고 하는 태자 왕의 아들이겠죠. 기타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숲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지에 너무 가깝게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중간점에 있는 좋은 땅이 있어요. 공원이. 이거를 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타태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뭐 아파트 투기하는 시절도 아니고 그때는 그러니까 태자가 이게 안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소유할 한나라의 태자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사겠다고 덤벼드니까 비웃는 소리로 그렇다면은 사고 싶은 만큼의 땅에 황금을 갖다 깔아라. 금을 갖다 깔면은 금을 깔은 만큼 내 땅을 파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수달타 장자가 소마차 옛날 인도니까 코끼리 있을 테고 그런데 참 파리파리 싣고 금을 갖다 깔기 시작해요. 깔고 나가는데 나무가 서 있는 데는 금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도대체 미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땅을 산다고 황금을 갖다 산 데다 까니까 도대체 왜 그러려고 그러냐. 지금 부처님이 성불한 부처님이 지금 계시다. 부처님을 여기다 모시고 절을 지어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좋다. 지금 나무가 있는 이곳은 황금을 안 깔아도 좋다. 그 대신에 당신이 사고 싶은 만큼 한번 황금을 깔아보되 여기 있는 나무 모두를 절 짓는 데 내가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기타태자하고 수달장자 같이 절을 만들어내. 그래서 기원정사가 돼요. 기원정사의 규모가 스님들이 먹는 방이 3,600개가 되고 누각이 750개, 강당이 500개. 이 규모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이런 큰 절을 황금을 갖다 깔아가면서 지어가지고 부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절을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럼 수달타 장자가 얼마나 부장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장자의 아들이 오개의 남편이 선생이에요. 그 이제 아들에 관한 얘기 또 부인의 며느리에 관한 얘기 이 둘을 계속 오개경 선생경에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개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건방을 떨어요. 자기 집에는 이거보다 수살다 장자보다 이거보다 더 부자예요. 그냥 부자인 것을 내서 유세를 떠는 거예요. 남편도 무시해버리고. 왜? 자기 집은 더 부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들어요. 7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안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부처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이 오개한테. 오개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7가지 부인에 대한 부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7가지 부인에 대한 어떤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어머니 같은 부인이 되어야 되지 않냐. 남편을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그렇게 해갈 수 있는 부인도 필요하다. 이 주변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남편을 생각할 때 자식을 이렇게 보살피듯이 옷도 사다 주고 출근할 때 넥타이도 매주고 전부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이 같은 여동생을 얘기했죠. 누이 같은 그런 부인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조언같이 복종하는 그런 부인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이거는 선지식도 돼요. 그럼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남편이 등산을 매나가고 집을 비운다 그러면은 같은 친구 같은 그런 입장에서 같이 등산도 갈 수 있고 혹시 낚시를 갈 수 있는 낚시 광이 되면은 부인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둑을 즐겨하면은 같이 바둑도 같이 들 수 있는 그런 또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5번째는 며느리 같은 부인도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요거는 조금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 들어요. 6번째 원수 같은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남편을 자꾸 뭐라면 의견도 내지 못하게 하고 코너는 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마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도적과 같은 부인도 있다고 그래요. 뒷주머니 차는 거죠. 남편이 월급 가져오면 딴 쪽에다 피고 자기는 좋은 거 사 먹고 남편 용돈 쓰러고 오면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물어봐요. 오개한테 이런 7가지 부인이 있는데 너는 어떤 부인이 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원수 같은 부인, 도적과 같은 부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원수 같은 부인이 지금 되어 왔던 거예요. 사실은 남편을 구박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누이 동생같이 때로는 조언같이 때로는 친구처럼 며느리같이 이렇게 다각도로 남편을 잘 같이 요즘 얘기하면 섬기면 남녀 평등 사상에 섬기면 뭐라 또 뭐 안 좋다 할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전생에 모자지간이 부인 어떤 인연으로 부부가 됐느냐 그래요. 모자지간에서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누이 동생이 만날 수 있고 종으로 있던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생에 와서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며느리 같은 또는 원수 같은 도적 같은 이런 7가지 전생의 인연으로 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인이 남편을 대할 때는 5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때는 어머니같이 때는 누이같이 그렇게 사는 그런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희한한 게요. 신도 중에 여러 이제 한 10여 년 넘었는데 신도 중에 희한한 이제 그 보살 한 분이 있어요. 무슨 보살이냐면은 그때 한 20, 30년 전인데 어려울 시대인데 남편이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출근하면서
여보 돈 그러면은 물론 생활비는 처음 보내줘요. 경유과를 통해서 보내주는데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애들 돈 받듯이 꼭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그냥 나가는 날이 있으면은 남편한테 10,000원을 받아오더라도 택시 대절비가 20,000원이 들어도 택시를 타고 남편 직장까지 쫓아가지고 돈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주부 입장에서 10,000원 돈을 타오기 위해서 20,000원 택시를 대절해 가서 돈을 받아온다. 그래서 한번 물어요. 도대체가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얼른 떠오른 생각이 아마 뭘로 몰라도 전생에 일수 찍다가 왜 돈놀이와 돈 빌렸으면 시장에서 일수를 얻어 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일수 도장을 찍고 돈을 갚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부르 만났나 보다 했더니 여러 사람이 깎아대고 웃더라고. 또 수원에 사는 한 보살님은 꼭 남편 올 때 그냥 불렀어. 우리 선생님 그래 남편한테.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과거에 선생님과 제자가 이 생에 와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됐나 보다. 근데 여러 보살들이 앉아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옷을 벗어놓고 가면은 주머니에 손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종이 쪼가리도 있으면은 그걸 꺼내놓고 빨래를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니까 아니 남편 선생님 벗어놓은 옷이면 거기에 여자가 손을 어떻게 넣느냐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생에 그런 관계다. 그 대신 이제 여자 보살들은 이제 이거 들으면 이거 그 우리들만 뭐 죄를 졌나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옥약 선생이 나오는 남편의 도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얘기를 해서 남편 할 일은 여자를 옥약 선생님은 신같이 밭을 모셔라. 신같이 모셔라. 그 다음에 생활비를 여유롭게 갖다 벌어다 줘라. 그 다음에 여자들은 장식품을 몸 치장하는 장식품을 좋아하니까 인도 여자들 보세요. 참 목걸이 귀걸이 그냥 철렁철렁 하고 다니잖아요. 팔찌 뭐 몇 개씩. 그러니까 부인에게 장신구 화장품을 사다 줘라. 아니 3,000년 전에 경제력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들 되시는 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보살을 신같이 잘 받들어 모셔라.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넉넉하게 갖다 대줘라. 그 시집 각각 때때로 계절마다 장신구도 갖다 주고 화장품도 사대라. 이게 결국은 남편들에게 하는 경전의 옥약영 선생이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성스러워진다 그랬는데 남자고 여자고 반드시 남자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은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들고 나고 또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들고 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든 입장에서는 반대 성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생에 남자가 여자로 왔고 여자가 남자로 온. 그러니까 보살들이 앞에 있으면 난 찍어서 전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당신 전생은 여자였었어. 당신 전생은 남자였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 여자가 뒤바뀌어서 만난 부부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여성스러워진다는 얘기는 그걸 빗대놓고 한 얘기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질문에 부부 생활은 아직 역사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참고해서 가정이 단란한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 같이 이제 자막이 나가면은 마지막 장식하는 개송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미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승 마치겠습니다.